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수십 년간 하늘 위에서 수많은 여행자분들을 안내해 온 객실 사무장 한수진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부모님의 여행을 준비 중인 자녀분들께 먼저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잠시만, 아주 잠시만 과거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젊었던 시절엔 눈앞의 삶을 지키느라, 가족을 뒷바라지하느라 사실 제대로 나 자신만을 위한 여행 한 번 떠나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야 했던 시간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아이들도 성장했고 우리도 은퇴라는 쉼표를 맞이했죠. 조심스럽지만 마음 한구석에 오래 담아두었던 그 작은 소망. 누군가는 일본 벚꽃을, 누군가는 유럽의 고성을, 혹은 단지 내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싶은 세상의 풍경을 늘 가만히 꿈꿔오셨을 겁니다. 저는 비행기 앞문에서 늘 여러분을 맞이하며 수많은 백발의 어르신들을 봐왔습니다. 그 얼굴 위에 자연스럽게 번지는 설렘과 긴장이 반쯤 섞인 미소를 볼 때마다 이 여행이 이분께 얼마나 오래 기다려온 순간일까를 누구보다 먼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소중한 여정이 단 한 번의 실수나 사소한 변수 때문에 불안이나 후회로 남지 않기를. 여러분이 설마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 하고 놓치시는 의외의 부분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오늘 저는 승무원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딸 같은 마음으로 여행 전에 꼭 알고 가셔야 할 것들, 여러분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한 현실 조언을 진심으로 나누려 합니다. 지금 드릴 말씀은 절대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실제 현장에서 가장 자주 목격해온 진짜 케이스들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비행기 안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리고 가장 쉽게 간과되는 첫 번째 위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 만피트 상공에 보이지 않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이름은 조금 과격할 수 있지만 그만큼 많은 분들이 심각성을 모르고 방심하셨다가 위험해지는 사례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위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몸의 혈액순환 문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약물 관리의 혼란입니다. 먼저 혈액순환 문제부터 짚어볼게요.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경제석 증후군, 즉 신부정맥 혈전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 그냥 오래 앉아 있다가 다리 저린 정도 아닌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데 정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리 혈관 속에서 피가 잘 돌지 않고 생기는 작은 혈전. 이게 괜찮아 보이지만 문제는 이 핏떡이 갑자기 떠서 폐로 가면 폐색전증, 뇌로 가면 뇌졸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기내즉 바깥 도움도 힘든 일만 미터 상공에서 발생하면 정말 승무원이 할 수 있는 응급조치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70세 이상,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혈액이 끈적해지는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방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첫째, 의료용 압박 양말을 비행 전부터 착용해주세요. 그냥 시중 양말이 아니라 의료용으로 다리 쪽부터 위로 혈액을 밀어주는 구조입니다. 둘째, 창가보다 통로석을 추천드립니다. 남 눈치 안 보고 이 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잠시라도 걸으셔야 합니다. 셋째, 물은 평소보다 충분히, 카페인 음료는 줄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카페인은 탈수를 유도해서 혈액이 더 끈적해지거든요. 여기까지만 제대로 해도 70% 이상 위험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두 번째 위험, 바로 약 복용 관리의 혼란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문제인데 정작 본인은 심각성을 잘 못 느끼세요. 평소 집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복용하던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이 비행기 타는 순간부터 완전히 스케줄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시간대가 완전히 달라지고 국제선은 시차까지 겹치며 기내 식사 시간도 본인 생활 리듬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충 맞춰서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셨다가 실제로는 약을 중복 복용하거나 아예 빼먹는 일이 굉장히 자주 발생합니다. 시차를 계산하다가 이게 한국 기준 오전인가, 현지 기준 오후인가? 혼란이 오고 밥 먹기 전에 먹는 약이라던데 이 비행기 기내식은 밥이라고 봐야 하나? 여기서 또 멈칫하게 됩니다. 이 작은 혼란이 혈압 급상승, 혈당 급격한 저하, 심지어 기내에서 실신하는 상황으로 이어진 사례도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출발 일주일 전 꼭 주치의에게 항공편 정보를 들고 가서 복약 스케줄을 재설계 받으세요. 한국 출발 몇 시, 비행시간 몇 시간, 환승 여부와 시차까지 이 모든 걸 의사에게 알려주면
비행용 복약표를 아예 개인에게 맞춰 알려주십니다. 이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황금 규칙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 관련 약은 무조건 기내에 직접 들고 타셔야 합니다. 절대 위탁 수화물에 넣지 마세요. 실제로 약을 트렁크에 넣었다가 짐이 분실되어 해외 공항에서 병원을 찾느라 반나절을 허비하신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여행 전체의 리듬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최소 일주일 분량의 예비약 더하시 영문 처방전은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것 하나만 지키셔도 여행 안정도는 최소 2배 올라갑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서 나는 보험도 이미 가입해놨으니 괜찮다고 안심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오해 하나를 꼭 바로잡아 드려야 합니다. 여행자 보험을 샀다고 해서 모두 보장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같은 기존 질환, 치빙이 있는 어르신이라면 그냥 일반 여행자 보험을 가입한 상태로 출국하셨다가 이건 기존 질환에서 유발된 사고라 보상 제외입니다. 라는 답변을 듣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75세 된 한 어르신이 심장질환 이력이 있었는데 출국 전에 자녀가 여행자 보험을 최고 금액으로 가입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행지에서 심근경색으로 응급수술을 받았는데 이건 기존 심장질환의 연장선이므로 보상 제외라며 단 한 푼도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럼 어르신들은 보험 들어도 소용없는 건가요? 하고 실망하실 수 있는데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무엇을, 어떻게, 어떤 질문을 하고 가입하느냐입니다. 반드시 다음 3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첫째, 본인의 건강 상태는 절대 숨기지 말고 100%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나중에 허위 사실이 걸리면 사기로 처리되어 완전 불이익입니다. 둘째, 반드시 기존 질환 보장 또는 시니어 전용 해외 의료 보장형 상품이 있는지 문의하기. 요즘은 70세 이상만 따로 가입 가능한 상품들도 있습니다. 셋째, 결제 전에 반드시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당뇨로 입원하면 보상됩니까? 고혈압으로 인한 뇌졸중도 보장됩니까? 라고 질문하고 상대방 이름과 답변 시간을 기록해두기. 이 과정 하나로 나중에 분쟁 없이 정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의료 긴급 후송, 에일 앰뷸런스, 조항의 유무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건 수천만 원까지 나오는 현실적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싸고 유명한 보험이 아니라 진짜 나에게 맞는 보험이어야 삶을 지켜줍니다. 다음으로 제가 정말 많은 어르신들에게서 실제로 목격했던 문제, 바로 디지털 장벽. 저는 이것을 부모님을 가둬버리는 보이지 않는 디지털 미로 라고 설명합니다. 요즘은 항공사와 공항, 심지어 입국 심사와 호텔 체크인까지 모든 절차가 스마트폰과 인터넷 기반으로 바뀌었습니다. 앱으로 모바일 탑승권 발급, 전자 입국 카드 작성, 온라인 체크인, 수화물 셀프 태그, 공항에서는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까지. 젊은 세대에게는 몇 분이면 끝나는 일이지만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 입장에서는 순간적인 공포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제가 기내에서 가장 자주 보는 장면 중 하나가 이렇습니다. 한 어르신이 핸드폰 화면을 꺼내서 QR코드로 탑승을 시도하시는데 화면 밝기가 너무 어둡거나 QR코드가 사진첩이 아닌 이상한 폴더에 저장돼 있거나 아니면 아예 비행기 모드로 바꿔버려서 인터넷이 끊긴 상태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 짧은 순간 뒤에는 수십 명 줄이 서 있고 어르신은 당황해서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 심리적 압박은 정말 큽니다. 그리고 그때 당황한 마음이 이어진다면 입국 심사에서도 서류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수화물 찾는 곳에서도 혼자 헤매는 일이 생깁니다.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3가지 방법을 가장 현실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첫째, 전자서류는 무조건 종이로 출력해두기. 전날 밤에 비행기표, 호텔 확인서, 보험증권 등을 전부 인쇄해서 한 파일에 넣어두세요. 휴대폰은 꺼질 수도, 잘못 눌릴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둘째, 출국 전 모든 온라인 절차는 자녀가 미리 끝내고 QR코드는 사진첩에만 따로 저장해드릴 것. 앱 안에만 저장하지 말고 사진첩 첫 화면에 딱 보이도록. 셋째, 비행기 타기 전 스마트폰 화면 밝기는 가장 밝게. 그리고 이동형 충전기 보조 배터리는 필수. 이 3가지만 지켜도 공항에서 당황할 확률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체력 문제입니다. 저는 이걸 공항은 작은 도시가 아니다. 거대한 마라톤 코스다. 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요즘 국제공항은 규모가 너무 커서 입구에서 체크인 카운터까지, 체크인 후 출국 심사대까지
다시 탑승 게이트까지 전부 걸으면 2km는 기본입니다. 특히 환승, 경유, 공항에서는 그 거리가 2배로 늘어나기도 합니다. 비행기 도착 후 내리는 데만 20분 이상 걸리고 한쪽 끝에서 반대편 끝까지 공항 지도를 따라 빠르게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흔합니다. 젊은 사람에게도 숨이 찰 거리인데 무릎이나 허리, 심장, 폐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에게는 진짜 마라톤 수준의 체력 소모가 됩니다. 제가 직접 본 사례 중에는 한 어르신이 환승 시간이 1시간 남짓인 일정으로 항공권을 끊었는데 게이트가 너무 멀고 사람들까지 몰리면서 결국 뛰다시피 달려 겨우 도착하자마자 숨을 제대로 못 쉬며 기내에서 실신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행이 즐거워야 하는데 이처럼 시작부터 체력을 모두 소진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첫 번째 방법은 공항 휠체어 서비스 예약입니다. 이건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거리 걷기가 어렵거나 체력이 자신 없는 모든 승객이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서비스입니다. 비행기 예약 시 항공사에 요청하거나 출발 최소 48시간 전에 신청하시면 전용 직원이 공항 카운터부터 입국 심사, 환승 게이트, 탑승구까지 직접 안내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환승 시간은 무조건 넉넉하게 최소 3시간 이상 잡기입니다. 젊을 땐 1시간이면 충분했을지 몰라도 어르신 여행에서는 여유로운 시간이 곧 안전 그 자체입니다. 마지막으로 공항 내에는 셔틀 전동차나 전철형 이동수단 혹은 유료 전동카트가 있다는 점도 꼭 알아두세요. 시간보다 체력이 더 중요합니다. 여행의 질은 체력이 지켜줄 때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위험은 심리적 안전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많은 분들이 출발 전에는 거의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낯선 공항, 낯선 언어, 완전히 다른 문화 속에 들어가면 어르신들이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십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불안과 위축입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복잡해 보이니 주변 사람에게 말을 걸지도 못하고 혹시 실수하면 어떡하지 하며 모든 행동을 망설입니다. 그러다 오히려 중요한 도움이나 정보를 놓치게 되고 손에 쥐고 있던 여권이나 가방을 내려놓았다가 잊어버리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두 번째는 과한 믿음과 무방비 상태입니다. 해외는 다 친절하다고 생각하셔서 지나치게 접근하는 낯선 사람 가방 들어드릴게요. 길 안내해드릴게요. 사진 찍어드릴까요? 하는 사람을 별 의심 없이 따라가다 소매치기나 팀 단위 사기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의 균형을 지켜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하루 한 번 가족과 약속된 시간에 연락하기입니다. 단순한 안부 전화가 아니라 지금 통신 상태가 잘 된다는 확인이기도 합니다. 도중에 문제가 생겨도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전망이 됩니다. 두 번째, 현금과 카드, 여권을 한 지갑에 몰아넣지 않기, 즉 재산을 분산 보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몸에 붙는 파우치에 중요한 서류, 고액 현금, 겉주머니엔 당일 사용할 소액만. 이렇게 하면 만약의 상황에서도 충격이 최소화됩니다. 세 번째, 여행지에서 과한 친절은 경계하되 요청은 주저하지 말기입니다. 너무 친절한 접근은 조심하고 반대로 공식 유니폼을 입은 직원 또는 안내센터에는 주저없이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마지막, 출발 전에 구조 문장이 적힌 작은 카드를 준비하십시오. 예,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도와주세요. 호텔로 가고 싶습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이것을 현지 언어로 미리 인쇄해 지갑 속에 넣어두면 위기에서 엄청난 힘이 됩니다. 여행의 진짜 안전은 장비보다 심리적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결국 여행 전체를 지켜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위험 요소들은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실제 현장에서 수없이 목격해온 예방만 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상황들입니다. 여행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준비가 갖춰지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감동적인 순간이 될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들어서 여행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준비가 부족하면 여행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말씀드린 단 몇 가지 원칙만 지켜도 여행은 훨씬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심지어 현장에서 감동할 여유까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본 벚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가만히 숨을 들이마셨을 때 아, 내가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순간을 100% 온전히 느끼는 것. 또는 유럽의 오래된 돌길을 천천히 걸으며 젊을 때 TV에서만 보았던 풍경이 지금 내 앞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바라보는 것. 이런 경험은 건강과 여유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깊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아직 여행을 준비 중인 자녀 세대에게
딱 한마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괜찮다.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도 출국 전일, 이 시간만 시간을 내어 최소한의 디지털 세팅과 서류 정리만 도와드려도 그 여행의 편안함은 두세 배 이상 달라집니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탑승 QR코드를 사진첩 맨 앞에 두고 화면 밝기를 최고로 높여드리고 전자입국 카드나 체크인은 미리 완료해드리는 것이 짧은 선행 하나로 부모님 여행의 안정감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여행의 질은 결국 출발 전에 완성됩니다. 비행기 위에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여행을 만드는 첫 발걸음입니다. 이제 여행을 앞둔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특히 어르신 세대에게 있어 여행은 청춘이 못다 본 풍경을 지금의 나로서 다시 마주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이 불안이나 긴장이 아닌 평생 간직할 추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려움보다 준비가 먼저, 용기보다 시스템이 먼저입니다. 자녀분들이 만약 이 영상을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있다면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건 누군가를 의심하거나 불신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누군가가 혼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미리 돌봄을 나누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행은 결국 혼자보다 둘이, 둘보다 셋이 함께 준비할 때 비로소 안전함과 행복이 동시에 채워지는 경험이 됩니다. 저는 기내에서 수없이 많은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만 더 빨리 하셨더라면 하는 순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꼭 기억해 주세요. 공항에서든 비행기 안에서든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에는 바로 그때 손을 드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승무원들은 여러분의 여행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제가 직접 현장에서 느낀 바로는 정중한 요청에 도움을 거절하는 승무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늦은 게 아니라 이제야 출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단 한 번도 여유롭게 바라보지 못했던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마주할 수 있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남은 파트에서는 이제 실제로 여행을 떠나기 전 가장 많이 묻는 핵심 체크리스트를 정리해서 어떤 분이라도 출발 직전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마음 편히 정리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여행 출발 직전 반드시 최종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파트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출발하기 전 이 영상만 다시 보면 안심이 된다고 얘기하셨던 핵심 정리 구간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1번 건강, 복약 점검입니다. 복용 중인 약 더하시 여분 7일치 더하시 영문 처방전이 모두 준비되어 있는가, 생명 관련 약, 혈압약, 심장약 등은 반드시 기내 휴대용 가방에 의사에게 미리 상의해서 비행용 복약 스케줄 재조정 받아두었는가? 이 세 가지만 확실하면 건강 리스크는 거의 70% 이상 줄어듭니다. 다음은 2번 디지털 서류 안전 준비입니다. 모든 전자 서류는 종이로 한 번 이상 출력해 두었는가? 탑승권, 호텔 바우처, 보험증권 등 핸드폰에 저장된 QR코드는 사진첩 맨 앞에 화면 밝기는 최대로 세팅했는가? 보조 배터리 100% 충전된 상태인지 현지에서 쓸 데이터 로밍 상태 점검했는가? 세 번째는 3번 이동 체력 관리입니다. 공항 휠체어 서비스 요청은 최소 48시간 전 완료했는가? 환승이 있을 경우 최소 3시간 이상 여유롭게 확보되어 있는가? 긴 동선 이동 시 셔틀, 전동차 등 공항 내 교통수단 위치를 미리 확인했는가? 마지막으로 4번 심리 안전 준비입니다. 가족과 매일 정해진 시간에 연락하기로 약속되어 있는가? 현금, 카드, 여권은 분산 보관되어 있는가? 한 지갑에 몰아넣지 않았는가? 위급 상황에서 사용할 현지 언어 도움 요청 문장 카드 준비했는가? 이 네 가지가 출발 직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최종 안전 4대 항목입니다. 이 부분만 확실히 준비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여행을 즐기기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준비를 마치셨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한 가지만 더 기억하시면 됩니다. 도착 후의 첫 24시간은 여행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몸은 시차에 적응하려 하고 낯선 환경과 언어의 감각을 새로 맞춥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도착 첫날은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첫날부터 관광 3, 4개 코스를 몰아넣는 일정은 젊은 사람에게도 체력적으로 무리가 될 수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다음 날부터 컨디션이 급격히 무너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첫날의 핵심 원칙은 단 하나, 체력 회복과 환경 적응에 집중한다입니다. 공항에서 숙소까지 이동했을 때 이미 피로감이 있다면
체크인을 마친 뒤 가벼운 산책 더하시 근처 편의점 탐색 더하시 현지 식사 가이드 파악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환경을 익히는 단계를 먼저 가지는 것이 여행 안정감을 크게 높입니다. 또 하나 첫날 밤 잠들기 전 반드시 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도착 완료 및 숙소 상태, 영상 또는 음성으로 보고하기 짧더라도 위치 공유 포함, 내일 아침 복약 및 일정 시간대를 미리 알람 설정해두기, 현지 통신 와이파이 상태를 꼭 확인하고 문제 있을 경우 즉시 첫날 밤에 해결하기. 이 3가지만 해도 여행의 출발은 불안이 아니라 안정에서 시작됩니다. 여행의 품질은 사실 둘째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첫날은 절대로 성공해야 할 날이 아니라 안전하게 준비를 완성하는 날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마음가짐만 바꿔도 여행 전체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안정이 확보된 여행은 감동을 담을 그릇이 더 넓어집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날씨, 기체 지연, 교통체증, 현지 행사로 인한 도로 통제 같은 것들은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변수들을 마주하면 갑자기 모든 여행이 망한 것처럼 불안해하시거나 반대로 무리해서 일정을 강행하려다 체력을 한꺼번에 소진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 3단계 리듬을 꼭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1단계 안전 확보, 2단계 환경 적응, 3단계 감동 누리기. 이 순서를 절대 바꾸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직 1단계 안전 확보가 끝나지 않았는데 3단계 감동을 느끼는 일정으로 뛰어들면 사고가 생기거나 컨디션이 무너질 확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반대로 이 순서만 지키면 여행은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고 여유롭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여행은 경쟁이 아니다. 남들 일정에 휘둘리지 말고 하루 중 가장 컨디션이 좋은 시간대에만 핵심 일정을 배치하십시오. 예를 들어 아침에 몸이 가장 가볍다면 오전 10시 이전에 가장 보고 싶은 곳을 넣고 오후 일정은 여유로운 티타임이나 산책 수준으로 조정하는 식입니다. 내 몸의 리듬에 따라 여행의 시간을 설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나이 들어 떠나는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자녀분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께 계획대로 움직이는 여행이 아니라 몸의 컨디션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는 여행이 더 안전하고 오히려 훨씬 더 행복한 여행이라는 것을 꼭 알려주세요. 여행은 체크리스트를 지우는 경주가 아니라 삶의 숨을 불어넣는 시간입니다. 이제 여행의 본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마무리를 향해 가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체력도 떨어지고 실수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먼저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수많은 어르신 승객분들과 함께하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이는 여행의 장애가 아니라 여행의 깊이를 더해주는 자산입니다. 젊었을 때는 지나치듯 보던 풍경도 지금의 눈으로 보면 더 깊고 더 따뜻하게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나로 여행할 수 있다는 건 오히려 그 어느 나이보다 특별한 축복이라고요. 인생을 오래 살아오며 쌓아온 경험과 통찰, 조심성과 감수성, 이것들이야말로 여행이라는 여정을 더 아름답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든든한 보호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핵심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겁을 내는 대신 준비하자.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가족을 지키기 위해 했던 그 수많은 준비와 노력들, 그것처럼 여행도 조금만 미리 챙기면 충분히 안전하고 여유 있고 감동적인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자녀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모님께 혼자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건 존중이지만 출국 전단 1시간만 미리 도와드리는 것으로 그 여행의 안전도가 3배는 올라갑니다. 이것은 간섭이 아니라 사랑의 사전 투자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제 진짜 마무리로 여행을 떠나기 전 가족끼리 한 문장만 서로 나눈다면 정말 좋은 단 한 문장과 이 영상을 마무리하며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파트가 아마 가장 따뜻한 파트가 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수없이 많은 가족 여행 출발 현장에서 보았던 가장 아름다운 출발 장면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이 영상을 마무리해보려 합니다. 여행 가방을 앞에 두고 부모님과 자녀가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한마디만 나눕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괜찮아. 우리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심리적인 안전벨트와도 같습니다. 이 말을 미리 나눈 가족은 여행 중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고 서로의 존재를 믿으며
침착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늘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안전하게 준비된 여행은 결국 사랑이 지키는 여행이다. 한수진이라는 이름으로 하늘 위에서 수많은 분들의 첫걸음을 지켜보며 제가 확신하게 된 단 한 가지, 여행의 핵심은 완벽함이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입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변수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도움 요청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리 준비한 안전장치를 믿으며 한 걸음씩 걸어나가면 그 여행은 반드시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오늘 단 한 가지만 마음에 담아가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장애가 아니라 여행의 이유다. 이 세상을 더 느리게, 더 깊게 바라볼 자격은 지금의 우리가 가장 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겁이 아니라 기대를 안고 조심스럽지만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가 보세요. 제가 하늘 위에서 여러분의 여정을 가장 따뜻하게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객실 사무장 한수진이었고 여러분의 다음 여행이 두려움이 아닌 준비된 기대감, 그리고 불안이 아닌 평생 남을 감동으로 채워지길 누구보다 진심으로 바라며 이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여행은 결코 젊은 세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깊이 살아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여행의 밀도와 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꼭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준비된 여행자가 되겠습니다. 그 한 문장이 당신에게 여정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과 조언도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여행 불안을 지우는 소중한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저 한수진은 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안심과 따뜻한 출발을 위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당신의 여행이 시작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